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경적 필패, 적을 얕보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군은 전자기 캐터펄트로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세 번째 항공모함 후젠호를 과시했습니다. 중국은 후젠호의 작전 범위가 서태평양 제2도련까지라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탑재된 젠-35 스텔스 전투기는 미 해군의 우위를 끝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위 군사 전문가란 자들은 후젠호를 무시합니다. 원자력 항공모함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는 식입니다. 물론 우라늄 연료로 거의 무제한으로 항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양 작전에 한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워존도 중국의 항모 역량이 놀라운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초의 전자기 캐터펄트 항모로 젠-35, 젠-15T, 콩직 류바이를 동시에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중국이 항모를 준비 중이던 2023년부터 캐터펄트 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증기 추진식 캐터펄트 경험을 축적해온 미 해군과는 달리 중국은 단번에 항공모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가운데서는 제럴드 포드호가 전자기식 캐터펄트로 항공기를 이륙시킨 최초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기식 캐터펄트로 스텔스기 F-35C를 이륙시킨 적은 없었다고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스텔스기를 처음으로 전자기식 캐터펄트로 발진시킨 것은 후젠호가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워조는 그러면서 이전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F-35C가 전자기식 캐터펄트로 이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또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는데 특히 콩직 류바이처럼 크고 느린 항공기나 소형 드론처럼 작고 가벼운 항공기 등 매우 다양한 기종에 맞춰 더욱 정밀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후제노의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기계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출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제럴드 포드의 전자기식 캐터펄트 기술은 숙달하기 어려워 미 해군이 개선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수년간 문제를 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존은 또 후젠의 시험 비행 영상을 보면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유인 고정익 항공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함정들은 결국 첨단 무인 플랫폼을 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역량이 중요한데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과 대형 갑판 상륙함에서 발사 가능한 첨단 무인 공격기와 기타 유형의 드론을 개발 중입니다. 중국 해군은 076급 상륙 강습함 스촨함에도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 진수해 각종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촨함은 배수량 4만 톤급, 갑판 면적은 13,000평방미터로 준항모급입니다. 프랑스의 핵 항공모함 드골호와 비슷하고 미국의 아메리카호 상륙 강습함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스촨함에는 130m 길이의 캐터펄트가 장착됩니다. 이론상 스촨함도 젠-35와 콩직 류바이를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젠호가 있는 만큼 스촨함은 여러 무인 공격기의 발진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국은 거대한 조합 능력을 배경으로 만두비트 전투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 외에도 네 번째, 다섯 번째 항공모함을 동시에 건조 중입니다. 004, 005형으로 불리는 차기 항공모함은 핵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후젠호가 선보인 함재기 젠-15T는 러시아 수호이 33 플랭커의 중국 버전입니다. T 버전은 캐터펄트 발진용으로 개발된 것인데 중국 매체는 어레스트 리커버리 과정을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딱히 군사 기밀이랄 것도 없으니 궁금하면 보라는 것입니다. 어레스트 리커버리 케이블에 잡아당기는 강도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착륙하는 항공기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젠 항모의 갑판에는 최소 3대의
홍징 류바이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 해군의 E2 호크아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유로콥터 AS-365 도팽의 라이선스 생산 버전인 G9 헬리콥터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해군력에서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함 능력이 230대 1이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미군이 세계 최강이란 것은 30년 전 패러다임입니다. 중국이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그들의 실력만큼은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중국 망한다고 정신승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의 굴기가 현실이냐 착시냐를 가지고 떠드는 자도 있는데 한심한 노릇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라면 최악을 상정해 상대의 강점을 보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게 온당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